안녕하십니까. 이번 세션은 언택 서비스 트랙의 첫 번째 세션으로서 편리한 세상을 주제로 비대면 시대의 게임 체인저 XR과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디지털 SOC 추진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비대면 시대의 게임 체인저 XR을 주제로 발표해 주실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이승환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이승환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비대면 시대의 게임 체인저 XR, Extended Reality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비대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데요. 많은 석학분들과 전문가들께서 지금의 상황을 설명한 내용들을 몇 개 좀 적어봤습니다. 지금의 이 변화가 경제, 정치, 그리고 문화 모든 면에서 지금 변화를 일으킬 것이고, 그리고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는 매우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당연시되던 상식과 경제 주체들의 행동에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은 지금의 변화는 어떤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고 구조적인 변화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과거로 회귀할 수 없는 비가역적인 변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지금 많은 경제 주체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상반기에만 벌써 3,600개의 기업이 파산 보호 신청을 했고요. 9월 기준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500개 기업이 지금 파산되었습니다. 민간 부채는 사상 최대치를 찍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 개인 파산이 벌써 33,000건을 넘었는데요. 이 수치는 2016년 이후로 지금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전통 깊은 기업들, 오랫동안 기업을 유지했던 역사 깊은 기업들도 지금 하나둘씩 쓰러지고 있는데요. 118년 역사의 미국 백화점이죠. 중저가 백화점의 JCPenney가 또 파산 보호 신청을 했고, 2위 렌터카 업체 허츠, 그리고 1919년에 설립된 최대의 항공사 콜롬비아 항공사도 지금 파산을 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앞으로의 세상, 앞으로의 세계가 세상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어떠한 기술로 이런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야 될지를 좀 조망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거고요.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를 조금 더 전명해 봤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최근에 엔비디아의 CEO죠. 젠슨 항이 지난 20년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면 미래 20년은 보다 더 어메이징한 공상과학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바로 얼마 전에 10월 5일 날 GPU 연례 개발자 대회에서 설명을 하면서요, 메타버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지금 오고 있다. 메타버스는 기존의 초월 이상을 뜻하는 그리스어 메타라는 의미하고요. 그리고 세상과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인데, 간단하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현실, 세계보다 초월한 어떤 초월적인 세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좀 재해석을 해보면은,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고 공진화를 통해서 그 속에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는 세상이라고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조금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BTS 방탄소년단이 최근 9월, 10월 동안 했던 두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메타버스 시대가 왔다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는 9월 달에 에픽게임스의 게임이죠. 포트나이트 전 세계 이용자 수가 지금 2억 명이 넘고 있는데, 이 포트나이트 게임 안에서 방탄소년단이 최근에 인기를 누리고 있는 다이너마이트라는 신곡의 새로운 댄스 버전들을 발표를 하게 되죠. 이 새로운 댄스 버전이 발표됐을 때 수많은 이제 포트나이트 게임 유저들이 자신의 게임 속의 가상 캐릭터로 로그인을 해서 가상 세계 안에서 방탄소년단의 새로운 댄스 뮤직 버전의 음악을 이제 듣게 됩니다. 같이 춤도 추고 방탄소년단의 컨텐츠도 구입을 하게 되죠. 말 그대로 가상 속에 현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10월 달에 했던 공연을 보시면요. XR 기반의 첨단 기술을 동원한 콘서트였는데, 기존의 오프라인 콘서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제 특수 효과들을 XR로 구현을 해서 이제 두 차례 콘서트를 진행을 했고요. 이 속에서 100만 명 가까이 콘서트를 이제 보게 됩니다. 매출이 지금 500억, 두 번의 공연으로만 500억을 뛰어넘는 공연이었는데요. 말 그대로 이 공연은 현실 세계에서 가상의 세계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상 안에 현실이 들어왔고, 두 번째는 현실 속에 가상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얘기했던 그 메타버스의 그 초기 버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방탄소년단은 이러한 XR을 활용해서 이 메타버스 시대의 XR을 활용을 해서 기존에 저희가 알다시피 모든 공연들이 다 취소가 되고 비대면 시대에 공연들을 할 수 없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러한 위기를 XR을 통해서 지금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방탄소년단뿐만이 아니고요. 다양한 산업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중국에서 초기에 중소부동산 기업들이 모두 이제 도산을 또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집을 보러 안 가죠.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XR 기반의 부동산들은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오프라인 행사에서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였던 자동차 경주 대회, 나스카라는 대회, 그리고 포뮬러 1, 사이클 대회 모두 다 이제 오프라인으로 당연히 했던 행사들이고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던 행사들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방식을 바꾸죠. 모두 XR을 기반한 버추얼 대회로 대회를 바꾸게 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은 나스카 같은 경우에 버추얼 형태로 이제 대회를 바꾸게 되니까 실제로 1주차 경기에는 90만 3천 명들이 이제 관객들이 시청을 하게 되고요. 2주차에는 130만 명의 시청자들이 시청을 했는데 1주차 경기 때에는 그 중에서 22만 명은 이전까지 나스카를 한 번도 보지 않았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새로운 유저, 새로운 팬층을 더 확보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비대면 시대에 XR에 주목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XR이 여러 면에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XR은 비대면 상황에서 기존 온라인 방식보다 훨씬 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XR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때 사람들은 언어적인 비중이 보통 한 7% 정도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목소리나 몸짓, 표정, 그 상황의 맥락, 그리고 제공되는 자료들 이런 비언어적인 부분이 나머지를 차지하게 되는데 XR은 실제로 공간 안에서 이 모든 것들 시각, 오디오, 신체 제스처, 신호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가상공간 2D 안에서는 제공하지 못하는 효과들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시대에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인 영상회의 예를 들어서 줌을 활용한 영상회의 방식들 일반적인 영상회의 방식보다 XR 기반의 영상회의를 했을 때 참여자들의 몰입도가 주의 집중도가 25% 정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오프라인 컨퍼런스와 온라인 컨퍼런스 그리고 XR 기반의 컨퍼런스를 비교해 보면은 XR 컨퍼런스가 온라인 컨퍼런스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측면이 있고 오프라인 컨퍼런스의 대면 수준에 준하는 정보를 주면서도 굉장히 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실제 XR은 그 대면 수준의 경험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지금 효과가 높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XR이 제4의 벽을 허물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대부분은 여태까지 여기서 무대 위에 어떤 공연이 펼쳐지고 있을 때 관객들은 자기 자리에서 그 공연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관객들은 거기에서 참여하지 않고 그냥 주어지는 정보들을 이렇게 보고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사실 그 투명한 어떤 벽, 제4의 벽이 있다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언급을 하고 있는데 XR은 이 상황에서 내가 스스로 이 새로운 공간 안에 이머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공간 안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지금 액터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나중에는 액터들과 상호작용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경험 효과와 공감대가 굉장히 크게 효과가 좋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XR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보면요, 비대면 상황, 우리가 가상 공간 안에서 과연 신체적인 어떤 자극의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인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이 과거에 있었는데요. 네이처지에서 1998년도에 게재된 논문인데 고무손 실험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참가자는 실제로 자기의 손이 있고요. 자기의 손이 아닌 고무손이 있습니다. 이 두 쪽에다가 자기 손은 보이지 않게 가려놓고 똑같이 계속해서 자극을 주게 되면은 나중에 실제 이 고무손은 내 손이 아닌데 저는 그거에 준하는 자극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시각과 촉각을 통해서 고무손이 자신의 신체라고 내가 이제 적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도 이러한 적응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신체 소유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상 공간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경험적인 효과들을 창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면요. 경험의 원초 이론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읽은 것의 10%밖에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들은 것은 20% 정도 기억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경험을 한 것들은 90%를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XR이라는 기술은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하게 해주는 기술이기 때문에 동일한 유사한 방식을 택하더라도 훨씬 습득하고 기억하는 효과가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XR을 활용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XR은 한 곳에서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블루로 인한 피로감과 불안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같은 책상 안에서 일도 해야 되고 나중에는 거기서 이제 집안에서 밥 먹고 또 영상으로 친구 만나고 문화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일하고 소통하고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한 곳에서만 다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피로감이 몰려 들어오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자기 복잡성이 이제 감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자기 다양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곳에서 사회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한 곳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니까 힘든 거죠. 하지만 XR에서는 한 공간 안에서 다양한 완전히 새로운 공간이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XR 사무 공간, 사교의 공간, 교육의 공간, 영화를 보는 것들이 공간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르게 공간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피로감과 불안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XR에 주목하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유기도 한데요. XR이 단순히 하나의 기술이 아니고 단순히 또 한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이 아니고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이제 범용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어떤 바퀴, 그리고 전기, 인터넷이 모든 산업에 다 영향을 미쳐서 혁신을 만들어냈는데 XR도 이런 범용 기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XR은 전 산업에 지금 응용이 되고 있고 향후 그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엑센추어 자료에 따르면은 XR은 전 산업에 향후 21%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헬스 분야, 그리고 제조 분야, 그리고 건설, 교육 분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비율이 높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XR을 조금 더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우리가 경제 가치는 계속해서 진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말에 조셉 파인이라고 해서 이제 경험 경제 이론을 발표한 이제 학자가 있는데요. 당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이 이론이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이론이 뭐냐면은 경제 가치는 과거에 익스트랙트 했던, 그러니까 예전에는 농작물을 실제 키우고 가축을 키워서 뭔가를 직접 다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 제조의 시대입니다. 메이크의 시대. 이제 하나하나 다 하지 않고 누군가 그것들을 대량 생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서비스 경제 시대입니다. 근데 내가 가면 그 서비스를 돈을 또 많이 내면 그 서비스를 내가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경제 단계를 조셉 파인은 익스피리언스 이코노미, 경험 경제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경험의 가치가 계속 증가하면서 이제 경제 가치도 진화한다는 뜻인데요. 근데 이 경험이라는 용어가 지금 과거에 조셉 파인이 얘기했던 1990년대 후반과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조셉 파인이 얘기했던 경험은 피지컬한 공간, 그리고 시간과 제약이 있을 때 경험에 한정되어 있었다면은 지금 우리는 이제 이 XR을 통해서 이 경험의 영역이 경험 공간, 시간의 제약들을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드려보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생일 케이크를 만든다고 가정해 보면요. 원재료 추출의 시대 때는 제가 과일을 따고 쌀을 직접 재배하고 그 쌀을 가지고 해서 밀가루는 똑같은 어떤 형태의 어떤 케이크를 만들었다고 치면요. 그 다음에 메이크의 시대에는 누군가 이런 하나하나의 재료들을 대량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서 내가 이제 케이크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었죠. 근데 서비스 경제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제과점에 가게 되면 멋있는, 아주 맛있는, 아주 좋은 케이크들을 우리가 돈을 주면 바로 살 수가 있죠. 딜리버리를 받을 수 있고, 주문할 수 있고, 포장해 갈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이제 서비스 경제입니다. 부가가치가 더 높아졌죠. 더 비싸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경험 경제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생일을 굉장히 개인화된 경험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그 생일 파티를 해줄 수가 있죠. 개인화된 특정 개인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무대를 장치하고 그 개인을 위해서 잊을 수 없는 어떤 생일 파티 플래너를 우리가 고용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더 비싸지만 아주 고가의 경험을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주게 되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경험 경제라고 조셉 파인이 설명이 된 건데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XR 경제는 뭐냐면은
얼마 전에 굉장히 그 주목을 받았던 VR 다큐가 있었는데 너를 만났다라고 하는 VR 다큐입니다. XR에서는 만약에 이 생일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어떤 장소, 어떠한 시간대, 그 어떤 누구와도 같이 생일을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보면은 그 엄마가 사별한 딸과 만나서 그 생일 파티, 그러니까 생일 케이크를 갖고 이제 뭐 자르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느끼는 이 경험의 가치라는 것들이 이제 이만큼 고도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경제 전반을 바꾸는 어떤 패러다임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머시브 이코노미라는 표현을 영국의 이노버티브 UK, 그러니까 혁신 기구인데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머시브 테크놀로지가 결국엔 XR인데 XR이라는 기술이 과거에 우리가 커뮤니케이트했던 방식, 그리고 일했던 방식, 그리고 노는 방식들을 트랜스폼 바꿔서 경제적인 이코노믹 밸류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산업에 모두 다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의 기술 산업이 아니고 경제를 바꾸던 기술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XR의 경제적인 효과도 매우 크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PwC 자료에 보면요, 2030년에 1.5조 달러, 약 그러니까 1,800조 정도의 시장을 만들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국내의 경우에도 2023년에 약 4조 원 정도의 부가가치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XR이 굉장히 많이 활용됐습니다. 소통과 협업 분야에서 특히 많이 활용이 됐는데요. AR 기반의 원격 협업 툴인데요. 스페이셜의 사용량이 코로나 이전보다 벌써 10배가 이상 크게 증가했고, 이런 툴을 사용해서 세계적인 장난감 기업인 마텔에서는 실제로 제품의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절반 이상 감축했다고 지금 자료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프라인 컨퍼런스들은 모두 다 멈춰섰죠. 하지만 버추얼 컨퍼런스는 활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Educators in VR 서밋에서는 약 6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온 거죠. 의료 분야에서도 지금 코로나 기간에 많이 활용이 됐는데요. 격리된 코로나 환자들의 심리치료, 그리고 AR 글래스를 통해서 발열을 체크하는 방식들로 의료 분야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관광은 당연히 아무데도 우리가 못 갔죠. 하지만 여행은 중단되었지만 XR을 통해서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곳을 방문하게 됐고요. 실제로 구글의 검색량을 봤을 때 버추얼 투어 검색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면서 실제로 많은 버추얼 투어를 하게 됩니다. 루브르 박물관, 그리고 샌디에고 동물원 등 아주 많은 사람들이 버추얼 투어를 하게 되죠. 코로나 때문에 XR이 부상을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건 맞지만 XR은 사실 이전부터 주목을 받아왔었고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부품 검사, BMW의 부품 검사, 로키드 마틴의 생산 프로세스 개선, 그리고 GE의 생산성 제고 이런 쪽에서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XR을 통해서 제조 혁신을 주도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의료 분야, 그리고 치료 분야, 그리고 부동산, 교육, 그리고 쇼핑, 유통, 교육, 그리고 항공 서비스 등 이미 서비스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적용이 돼서 서비스 혁신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방이나 치안, 그리고 재난 대책 관련돼서도 공공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었는데요. 미 육군에서는 홀로렌즈 2를 이미 10만 대 구입을 하고 전군 도입 계획을 가지고 있고, 경찰들의 훈련, 대테러 훈련들 등에서도 이미 계속해서 활용이 되고 그 범위는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대책 관련해서도 가상적인 재난 환경들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훈련 이런 것들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이미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제조 혁신 분야, 제조 분야, 서비스 분야, 그리고 공공사회 분야에서 전 범위에서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결국에 메타버스의 시대의 XR은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사람들이 의사소통하고 일하고 여가를 즐기는 방식의 변화를 주도하면서 비대면 시대의 성장을 이끌 것이다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저희가 이제 기업이나 정부가 이 XR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활로를 찾고 기회를 찾을 것인가라는 점에 게임 체인저로서의 XR에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근본적으로 XR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데 좀 주안점을 둬야 됩니다. 기업은 현재 자신들이 속해 있는 어떤 산업의 구조 그리고 밸류 체인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이 XR로 우리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산업의 밸류 체인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산업을 혁신할 것인가,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를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예를 들면 컨텐츠 전략에서 많이 썼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원소스 멀티 유즈라는 게 있고, 그리고 엔스크린 전략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썼었죠. 그 원소스 멀티 유즈는 말 그대로 하나의 컨텐츠를 뭔가를 만들면 다양한 분야에 다 플랫폼에 다 이식을 시켜서 하나를 만들어서 여러 군데에 쓰는 거죠. 여러 플랫폼, 여러 기기에, 여러 스크린에 다. TV, 그리고 패드, 그리고 모바일, 여러 분야에 다 쓰는 방식들을 일반적으로 그냥 저희가 표현을 한 말인데, 저희가 이 메타버스 시대에 이러한 개념들은 이제 더 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진화의 방향이 예를 들면 원 소스 멀티 아바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라는 하나의 소스, 고유한 아이덴티티 하나가 수많은 가상 아바타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 아바타들은 다양한 경제, 가상 공간에서 현실 공간과 상호 적용하면서 가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원소스 멀티 아바타를 만들 것인가, 잘 만들 것인가. 두 번째는 원 스페이스 멀티 유즈인데요. 말 그대로 하나의 공간을 완전히 새롭게 다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러한 방식들을 어떻게 하면 자사의 기업 전략과 밸류체인을 새롭게 만드는데 도입을 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정부도 지금 이런 측면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 산업의 XR 트랜스포메이션을 좀 가속화하고 XR을 사회혁신의 도구로 활용하는데 많이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XR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많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메타버스라는 이 개념은 단순히 XR이라는 기술 하나만 가지고 구현되는 게 아니고요. 아주 탄탄한 네트워크, 그리고 데이터, 인공지능, 그리고 수많은 요소 기술들이 사실은 XR로 집약돼서 이렇게 창처럼, 윈도우처럼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저 많은 XR 인프라스트럭처를 광범위하게 해석해보면 결국에는 DNA 플러스 XR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DNA 플러스 XR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구축할 수 있게 정부가 민간과 협력을 할 것인가, 어떤 사업을 더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주력을 해야 되고, 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적용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규제를 해소하는 부분, 그리고 표준화의 문제, 그리고 단말 보급 이런 문제들을 생길 수 있는 어떤 장애 요소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좀 발굴을 해야 되고 문제를 좀 풀어나가야겠죠. 그리고 XR이 코로나 블루 해소나 아니면 장애인 치료 여러 가지 치료 분야에도 지금 유용하기 때문에 사회혁신이나 공공 분야에서도 먼저 선제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메타버스 시대의 초기 진입인데요. 한국이 XR을 게임 체인저로 활용해서 산업혁신과 사회혁신의 기틀로 삼아서 한국이 메타버스 시대의 선도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 ICT 산업 전망 컨퍼런스 2일차 언택 서비스 트랙의 첫 번째 세션인 편리한 세상의 좌정을 맡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조원영입니다. 네, 이승환 박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예. 네. 박사님 그 강연을 좀 요약을 하자면 다가올 비대면 시대의 XR이 산업과 사회를 혁신하는 게임 체인저로서 주목을 받고 있고, XR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사람들이 의사소통하고 일하고 여가를 즐기는 방식의 변화를 주도하면서 비대면 시대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셨습니다. 또한 기업은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XR에 주목을 하고 또 XR을 활용한 산업혁신이나 생산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정부는 전 산업의 XR 전환을 가속화하고 또 이를 사회혁신의 도구로서 활용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하셨는데요. 이제 좀 질문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XR이라는 것이 이제 활성화되려면 XR 기기, 특히 그 HMD라고 하는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기기가 보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HMD 이용자가 적은 상황에서 XR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문제라고 계속해서 지목이 되고 있고, 사람들이 단말기가 비싼데 사지 않는다. 왜냐면 저희가 이미 그런 어떤 단말기 진화는 과거부터 좀 경험을 해왔던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엄청나게 크고 무겁고 비쌌던 단말기를 처음에 사람들이 사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기술이 진화가 되고 그 안에 밸류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모두 다 가지게 됐죠.
마찬가지로 XR은 지금 그런 XR, 특히 HMD는 지금 그런 전환기, 그걸 넘어서는 전환기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전까지 저희가 XR 기기가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가 보급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기존에 5G가 아닌 상황에서 고품질의 콘텐츠가 전송되기 어려운 환경인 거예요. 네트워크가 안 돼 있고, 네트워크가 안 돼 있으니까 콘텐츠는 잘 안 만들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기기를 살 유인이 없어지게 되죠. 하지만 이제 5G가 상용화되고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이런 비대면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서비스를 유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용해야 되는 유인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좀 기기가 늘어날 것이고,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봐도 사실 이번에 이제 오큘러스 2가 발표가 됐는데 모든 사람들이 놀란 게 있습니다. 가격은 오큘러스 1보다 훨씬 싼데요. 성능은 엄청나게 좋아졌거든요. 모두 다 놀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진화는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를 더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과연 XR이라는 경험은 HMD를 통해서만 하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발표에서도 언급드린 멀티버스 시대에 이미 XR의 공연, 그리고 이제 룸 스케일의 방식들, 그리고 가상현실 안에서 구현되는 XR 등 HMD가 없어도 가상현실은 이미 있고 XR은 경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이 좋은 경험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다음에 이제 HMD를 기기를 살 유닛도 생기겠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서비스는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XR 기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XR 기기 이외에도 XR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어떠한 장애 요소들을 좀 극복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예, 말 그대로 이게 범용 기술이기 때문에 또 전 산업에 다 영향을 미치죠.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경우에 항상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더스트리가 각각 고유의 어떤 규제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미 안전한 서비스, 안전한 장치, 기기 디바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각자 산업에 맞는 안전한 규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 산업에 적용되다 보니까 새로운 신기술이 진입이 생겨날 때 항상 이제 기존에 있던 규제들과 맞춰서 생겨나게 되죠. 안전성 문제. 그리고 또 신기술이 항상 초기에는 약간 불안정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보완책들, 인증의 문제도 있고요, 표준의 문제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각 산업마다 다 다르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사실 이제 안정적으로 진화하고 빠르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이런 규제들이 선도적으로 좀 이제 규제 이슈를 미리미리 발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규제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정성을 담보한 상태에서.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 이번에 VR 규제 로드맵을 정부가 이미 발표를 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규제 이슈들을 발굴해 나갈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승환 팀장님 발표와 답변 감사드립니다.